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재판에서 패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테슬라가 민감한 시기죠. 예민한 시기에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가십거리 오른다는 그 자체만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던 요 재판입니다. 뭐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 근 100조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2025년 뭐 자율주행 FSD를 공개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재판 리스크가 뭐길래 그냥 단순하게 재판 졌대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좀 주식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이 부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려보고요. 여전히 테슬라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이 또 애널리스트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패소한 재판이 무슨 재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CEO 퍼포먼스 어워드입니다. 그래서 CEO가 퍼포먼스, 성과를 낸 만큼 보상을 가져간다, 어워드를 가져간다, CEO 보상안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이 된 내용인데, 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current market capitalization이잖아요. 캐피털리제이션이잖아요. 지금 마켓에서 시가입니다. 시가가 얼마다? 60빌리언 달러입니다. 6천만 불인데 이거를 키우면 1억 불로 키우면 난 요만큼 가져갈 거고 1억 5천만 불로 키우면 난 요만큼 가져갈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회사를 키운 만큼 요만큼 가져갈 거야. 4칸 가져갈 거야. 5칸 가져갈 거야.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맥시멈이 어떻게 되냐? 650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비교해보면 60빌리언 달러에 비하면 거의 10배 가까운 목표치를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트릴리언 달러가 넘죠. 이미 사실 이 10배의 목표치는 진작에 달성을 했고 그 진작에 달성한 목표치를 가지고 좀 세분화시켜서 뭐 수익이 뭐 이렇게 나왔고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고요. 이게 감가상각비인데 이렇게 여기서 뭐 뺄 거 다 빼고 뭐 원가 이런 거 뭐 인건비 다 빼고 요게 남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내가 마일스톤으로 가져가겠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었는데, 자, 10배 넘게 성장을 했고 이 계약 내용의 맥시멈을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좀 어이없게도 9주를 가지고 있는, 물론 9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9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소송을 겁니다. 나는 이런 내용 몰랐어. 일론 머스크가 스톡옵션 발동해가지고 매도하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누가 책임을 져주니?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서 테슬라 이 스톡옵션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합니다. 그 가치가 바로 75조 원이고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이게 1월 달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30조, 140조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에 또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했었던 우리 돈 누나, 캐시우드 누나가 굉장히 격분을 합니다. 이건 회사보다 법원이 더 위에 있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러면 누가 스톡옵션을 넣겠냐? 누가 열심히 회사를 키우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1배 키웠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못 받게 하니? 천문학적 금액은 불공정합니다 라면서 취소 판결을 하니까 캐시우드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을 했는데 이게 불공정하다? 이거는 테슬라에 대한 모욕이야. 자, 이런 쓴소리를 뱉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가만히 75원을 안 받을 일론 머스크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테슬라 주주총회를 6월 달에 엽니다. 2024년이에요. 2024년 6월에 주주 쪽에 주주총회를 열고 나 이거 스톡옵션 이번에 안 됐는데 너희들이 동의안 좀 써줘. 이렇게 동의안을 받습니다. 이 동의안을 주주들이 찬성을 해줬죠. 왜? 1월 달에 이 반대 성명이 나오고 나서 주가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톡옵션을 CEO 일론 머스크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되면 지금 테슬라의 지분을 팔아넘기고 뭐 새로운 뭐 회사를 세운다더니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회사를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X를 인수하게 됐었고 행보 자체가 테슬라를 또 박리담회식으로 LFP 배터리를 또 주력으로 하겠다.
전기차 산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총액을 올리는 짓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땡겨 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배를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CEO 일론 머스크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6월 달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좀 가져가세요. 주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준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준 거죠. CEO가 스톡 옵션을 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카카오라든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스톡 옵션 발동한다 하면 대부분 안 좋게 인식을 하는데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보수를 가져가는 이 체계 가져가 대신에 더 잘해줘. 이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인식이 박혀져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자, 결국은 동의를 받고 나서 테슬라의 다시 한번 상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00달러 돌파를 성공하기도 했었죠. 자, 지금의 전 고점이 바로 이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하게도 머스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스톡 옵션이 항소심에서 맥코믹 판사한테 기각을 당합니다. 패소를 당합니다. 자, 물론 이게 1심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지금 1심 그리고 2심 그리고 마지막 3심까지 가는 이런 재판 결과에 있어서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하면 당연하게도 2심으로 항소를 할 거고 2심에서 혹여나 패배한다 그래도 마지막 3심까지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맥코믹 판사의 판결 중에서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3,450만 달러를 누구한테 인정하고 지급을 해라. 변호사 비용을.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384억 원을 테슬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 그대로 CEO이기 때문에 자기 사비에서 꺼내서 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자기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변호비로, 변호사 비용으로 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테슬라의 CEO 매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인 현재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 한다. 또 의견이 또 갈렸었던 상황이고 어쨌든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FSD를 갑자기 깜짝 13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면 단숨에 300달러를 좀 뛰어넘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300달러라 그러는데 400달러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주들이 또 난리가 났죠. 주주들이 네가 뭔데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키느냐. 테슬라 쪽에 또 항의가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도 회사 쪽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번 판결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 잘못이 아니다. 자, 이 결정은 굉장히 잘못됐고 우리는 바로 항소할 거야. 이거는 법원이 회사 위에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또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2심 그리고 3심으로 넘어가면서 머스크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일론 머스크의 장내 매도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으로 인해서 단기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에 대한 투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시장에 일시적으로 나스닥 시장의 일시적인 눌림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들로 단기 조정으로 가는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좀 예측이 되는 현재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3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뭐 2심에서 해결이 되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3심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대법원 멤버들이거든요. 자, 공화당 의원이 5명이 있고요. 민주당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집권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사실 99%는 일론 머스크가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정치계에 또 입문을 한 트럼프 이제 장관
예정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가 임명되게 되면 또 요 멤버들이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해프닝으로 좀 종료가 되지 않겠냐 싶은데 어쨌든 좀 출혈이라든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좀 인지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또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굉장히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또 요 분이 이 테슬라 주가 하락이 나오니까 또 바로 또 크레이그 어윈이라는 요 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분기일 거다. 언제? 테슬라가 약한 마지막 분기일 거다. 자,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는 마지막 분기다라는 건 내년서부터는 계속해서 강세로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2025년부터는 계속 강세로 갈 것이다. 이 약세의 원인은 뭐다? 바로 재판이다. 한마디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테슬라를 사야 된다. 자, 이렇게 또 CNBC 또 중앙방송국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 어윈 씨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드리면 항상 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었던 인물이고 공매도를 해야 된다. 너무 비싸다라고 입장을 냈었던 논객인데 요번 트럼프 내각 이후로 첫 출연이에요. 이첫 출연에서 테슬라를 반드시 사야 된다. 로 입장을 바꿨고 오히려 이번에 재판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쪽으로 또 의견을 바꿨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사실 뭐 매 주마다 이런 CNBC 방송국에서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지난주엔 또 댄 아이브스 대표적인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죠. 2024년은 엔비디아를 찍었었던 댄 아이브스가 2025년에는 테슬라와 빅테크가 장식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의견을 냈었고 또 그 지난주에는 사이버캡이 공개되고 나서 우버 택시는 망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테슬라의 사이버캡 때문에 이런 또 의견을 냈었습니다. 브래드 가스트너도 굉장히 또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 이렇게 하나둘씩 그리고 매주마다 테슬라를 선양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말 그대로 또 풀베팅을 했었던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트럼프 쪽에 붙어야 되고 당연히 또 머스크 쪽에 척을 지는 거는 굉장히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권하는 적은 정말 이 슈퍼사이클을 앞둔 기업들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테슬라 얘기를 하고 매주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미국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재판은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눌리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2025년을 빛나게 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이 있을 것이고 FSD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새롭게 또 기능이 또 추가가 되면서 많은 또 관심을 또 끌고 있는데 요건 제가 지난 영상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정리를 한번 쫙 해놨거든요.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또 할리데이 업데이트라고 해서 또 마지막 업데이트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애플 워치랑 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 워치를 통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자동차 키를 또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키 없이 애플 워치 하나만 가지고 뭐 애플 페이도 있겠고 미국 전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플과 결합을 하면서 테슬라 X 애플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가 함께 연동되는 그 유니버스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주차 관련된 기능도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경고등을 표시를 하면서 좀 추가가 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도로만 다니는 자율주행이었는데 이제는 시작부터 도착까지 모두 다 자율주행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관련된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기능이 하나둘씩 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2025년에 어떻게 좀 통과가 되느냐 내지는 법안이 제정되느냐 이 부분이 또 우리
또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뭐 스페이스X, ESS, 슈퍼팩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영상을 또 제작을 해드리고, 자, 주니퍼 출시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이제 기존의 Y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요거는 지금 또 중국 쪽에서 굉장히 또 프로모션을 많이 걸면서 재고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요거 재고 처리가 끝나고 나면 또 주니퍼가 또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관심세는 들어갈 것이다. 대신에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괜찮게 나와요. 경제 지표 자체가. 최근에 또 제조업 지수 괜찮게 나와서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관심세가 올라간 현재 시점이거든요. 자, 그럼 요게 출시가 됐을 때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전기차 매출이 테슬라가 원래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조사 결과 49%까지 내려왔거든요. 과연 요 인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도 과연 전기차 산업, 전기차 보조금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주니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자율주행, 단순하게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주행은 곧 AI고 데이터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밀어주겠다라고 했었던 방사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주항공 산업, 스페이스X 쪽도 있겠고요. 결국은 쭉쭉쭉 가면서 이번에 좀 테슬라에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테슬라가 흔들리니까 2차 전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번 재판은 굉장히 좀 해프닝이자 또 하나의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또 사건이니까 요거 잘 좀 인지하시고 앞으로 좀 투자하시는데 타점을 잡고 있다. 내가 좀 지금은 좀 많이 빠져서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바닥이 어디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이러한 또 과대 낙폭 타점을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투자 자문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제가 참투자 자문 톡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지가 근 2달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참투자 자문에서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482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자문역 운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네가 뭔데 운영을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로 자격이 있는 자문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유튜브로도 무분별한, 저보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겠고 저보다 이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자격증 하나 없이 전문적인 지식 하나 없이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뱉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면 뭐 댓글을 달았는데 뭐 연락도 없고 뭐 들어갔더니 갑자기 뭐 불법 뭐 코인 쪽 이런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투자협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로, 이제 회사 소속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최근에 또 구독 많이 취소가 되셨는데 다시 한번 또 구독 눌러주시고, 뭐 구독자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식 공부방 초대하는 법 이렇게 또 전달을 드릴 거고, 여기서 뭘 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렇게 11월 26일에 플리토라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또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11월 27일에는 이스트소프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AI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최근에 많이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이런 유망한 섹터들 관련된
이런 리포트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많이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 시장 관련된 요건 장전 시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장 마감된 또 시황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서 드리거든요. 뭐 국내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황들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뭐 해외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해외 주식 관련한 정보들도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좀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선물 모두 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박프로 소개로 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박프로 구독자입니다 라고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모두 다 제공이 되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 모두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주식 공부방, 시황, 리포트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입맛에 맞춰서 전부 다 받아 가시라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내지는 좀 요청하고 싶다 요렇게 좀 영상을 제작해보는 거 어떤가요? 이렇게 또 의견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들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우리 채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